안녕하세요. 밀리터리 이슈를 전달하는 밀리슈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해외 언론을 통해 KF-21의 위험 요소와 전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KF-21 보라매는 스텔스 형상을 한 디자인이지만 정확히는 스텔스 기능이 없는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방공망을 수호할 기종은 상위 버전인 5세대 전투기 F-35가 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애초에 F4 팬텀과 F5 제공호를 대체할 목적으로 개발한 KF-21 보라매이기에 미디엄급 전투기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자국 전투기를 보유하지 못하여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등 전투기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더라도 테스트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수입한 전투기의 수리에 있어서도 주요 부품에 대해서는 자체 정비를 할 수가 없어 전투기 운영에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KF-21 보라매는 이런 사항의 대한민국에 각종 무기를 개발하여 테스트 및 도입을 가능하게 하며 수리 또한 자유로워 이러한 측면에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격 출고식을 진행하고 지상 테스트에 들어가는 KF-21 보라매는 사업 초기 당시 국산화 개발에 대해 논란이 많았습니다. 해외의 검증된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이득이라는 주장과 함께 굳이 국산화를 통해 많은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반론이 많았습니다. 최근 해외 밀리터리 소식을 살펴보던 중 KF-21 보라매의 개발이 옳은 결정이었다는 것을 말해줄 흥미로운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세대 다목적 스텔스 전투기 F-35에 대한 기사로 미국 경제지 포브스에 2021년 2월 23일 소개된 기사입니다. 미 공군은 F-35 스텔스 전투기가 실패했다고 인정했다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미 공군의 고위공직자는 냉전시대 때의 노후화된 F-16 수백 대를 대체하고 정교하지만 비싸고 신뢰도가 낮은 스텔스 전투기의 소규모 함대를 보완할 수 있는 저렴하고 가벼운 전투기를 개발하길 원했다. 그 결과는 고가의 5세대 F-22, F-35와 저렴한 전투기의 하이앤 로우 조합이 될 것이라고 공군 참모총장 젠 찰리 브라운 주니어가 설명하였다. 이 계획이 익숙한 것처럼 들리는 것은 공군이 한 세대 전에 냉전시대의 노후화된 F-16을 대체하고 정교하지만 값이 비싸고 신뢰할 수 없는 스텔스 전투기의 소규모 미래 함대를 보완하기 위해 한 세대 전에 저렴하고 가벼운 전투기를 개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년이 넘는 R&D를 통해 경량 대체 전투기는 공군과 주요 계약자인 록히드 마틴에 의해 점점 더 많은 신기술로 포장되어 무겁고 더 비싸졌다. 맞습니다. 우리는 F-35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25톤의 스텔스 전투기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F-35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엔진을 포함하여 비행기당 약 1억 달러의 판매가로 F-35는 비싸다. 스텔스 기능이 있고 첨단 센서로 가득 차 있지만 유지 관리가 집약적이고 버그가 많아 신뢰할 수 없다. F-35는 저가의 경량 전투기가 아닙니다. 전 공군 프로그램 관계자이자 더 심플리시티 사이클을 비롯한 인기 있는 비즈니스 서적의 저자인 댄 워드가 말했다. F-35는 페라리라고 브라운은 지난 수요일 기자들에게 말했다. 페라리를 매일 운전하지 않고 일요일에만 운전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하이엔드 전투기입니다. 우리는 이를 로우엔드 전투에 사용하지 않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 항공기 F-35를 얼마나 많이 사용할지에 대해 제안하고 싶습니다. 라고 브라운은 말했다. 따라서 일상적인 작전의 여유를 가져오기 위해 새로운 저가 전투기가 필요하다. 오늘날 공군의 약 1000대의 F-16이 이러한 요구를 충족한다. 그러나 공군은 2001년 이후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새로운 F-16을 구입하지 않았다. F-16은 오래되었다. 공군의 최고 인수 담당자인 윌 로퍼는 지난 1월 군을 떠나기 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새로운 F-16 주문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했다. 그러나 브라운은 고전적인 비행기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아이디어를 접었다. 17톤의 스텔스 기능이 없는 F-16은 최신 소프트웨어로 업그레이드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브라운은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F-16을 주문하는 대신 공군이 새로운 저가 전투기를 위한 새로운 설계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라운의 발언은 F-35가 실패했다는 암묵적인 인정이다. 1990년대에 고안된 이 프로그램은 공군, 해군 및 해병대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거의 모든 전술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수천 대의 전투기를 생산할 예정이었다. 공군만 해도 거의 1800대의 F-35가 노후된 F-16과 A-10을 대체하고 로우엔드, 로우앤 하이엔드 조합을 구성하고 180대의 쌍발 엔진 F-22로 하이엔드를 구성하길 원했다. 그러나 공군과 록히드 마틴은 F-35의 개념에 실패했다. 그들은 F-35가 너무 많은 일을 하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라고 워싱턴 DC의 정부 감독 프로젝트 분석가인 댄 그레이지어가 말했다. 지상 작전을 위한 소형 날개 버전, 해군의 캐터필러에 장착될 항공모함용 빅윙 버전, 해병대가 탑승하는 소형 갑판 공격함용 하향 블래스터 리프트 엔진이 있는 수직 착륙 모델이 있다. 복잡성으로 인해 비용이 추가되었고 비용 상승으로 인해 지연이 발생했다. 지연은 개발자에게 설계에 더 많은 복잡성을 추가할 시간을 제공했다. 이러한 추가는 더 많은 비용을 추가했다.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더 많은 지연이 발생했다. 정리하자면 악순환 고리의 연속입니다. F-35의 첫 비행 후 15년 만에 공군은 250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제 서비스는 가능하다면 프로그램에 대한 중단 신호를 보낸다. 브라운이 F-35를 F-22 클래스의 하이엔드 전투기로 특정짓기 시작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 공군은 195대를 완성 후 F-22 생산을 종료했다. F-35는 기로에 서 있다고 그레이지어는 말했다. 미 국방부 지도자들은 미군이 동맹국의 위협, 즉 러시아와 중국에 초점을 맞추는 일환으로 해군과 공군이 미군의 연간 예산 약 7천억 달러에서 육군 예산의 모든 것 중 더 많은 지분을 얻을 수 있다고 암시했다. 새로운 전투기를 시작할 때가 바로 지금일 것입니다. 라고 그레이지어는 말했다. 공군은 단 몇백 건의 사례만으로 F-35 생산을 종료하고 수백억 달러를 새로운 전투기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공군이 가볍고 값싼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성공할지 여부는 열린 질문입니다. 새로운 저가형 전투기는 지속적으로 무게, 복잡성, 비용이 하이엔드 전투기가 될 때까지 마지막 로우엔드 전투기인 F-35와 같은 운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초 로우엔드 전투기를 목적으로 개발하지만 F-35와 같은 똑같은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미래의 공군 참모총장이 2041년 기자들에게 새로운 F-36이 페라리이며 매일 페라리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마침내 60년이 된 F-16을 대체하기 위해 이 장군은 공군이 저렴하고 가벼운 전투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기사 내용입니다. 5세대 최신 기종을 운영하는 미국에서도 여러 작전을 경험하면서 F-35의 운영비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며 F-35 프로그램을 조기 종료하고 새로운 로우엔드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F-35의 당초 프로젝트가 로우엔드 포지션의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추진된 프로그램이지만 새로운 신기술 도입으로 인하여 개발 지연에 따른 높은 개발비와 낮아진 신뢰도로 프로젝트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60년이 된 F-16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로우엔드 전술이나 로우 앤 하이엔드 조합 전술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미국의 상황을 봤을 때에도 대한민국의 KF-21 보람의 사업은 적절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4.5세대 전투기 개발을 목표로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닌 현재 존재하고 비슷한 세대의 전투기에 사용하고 신뢰성이 검증된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개발 지연을 최소화하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용할 목적도 있지만 해외 여러 나라의 수출도 고려하기에 계획대로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면 낮은 판매가와 유지 보수 비용으로 적절한 경제성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F-35와 F-22와 같은 최신 기종을 개발하여 보유하면 좋겠지만 T-50 고등훈련기 사례와 같이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난이도와 시장성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KF-21 또한 개발에 큰 문제가 없다면 시장 전망은 밝을 수 있습니다. 전투기 기체 한 기종을 개발하여 실제 운용하기까지는 긴 기간이 필요하기에 차후 F-16의 노후화로 대체 기종이 필요한 시점에
KF-21이 좋은 대안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 TA-50으로 미국의 고등훈련기 사업에 도전한 사례처럼 말이죠. 이제 출고식을 마치고 지상시험에 들어가는 KF-21에 너무 좋은 청사진을 그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전투기와 관련 흐름과 소식을 봤을 때는 우리가 무사히 KF-21을 개발한다는 전제하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밀리터리 이슈를 전달하는 밀리 이슈입니다.